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 아파트 그 세탁기 물을 안 빼놨더니 그게 다 얼어가지고 빨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날이 춥긴 추운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핫한 이슈를 갖고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저희 관심이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자, 오늘도 이 제목 보면 또 우리 시청자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 될까? 안 될까? 결론이 궁금하시죠? 오늘 얘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남 아파트 사도 될까? 안 될까? 이 주제를 갖고 우리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늘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 안 걸리셨어요? 아, 전 안 걸렸어요. 자, 결론부터 내고 우리는 두 갈씩으로 오늘 한번 해볼까요? 강남 아파트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안 된다, 우리 곽 대표님. 이제까지 기조하고는 조금 틀린 기조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하루에 이 상담을 한 5명, 6명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1월 달에는 보통 상담 없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공장 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식 공장 가동. 예. 부동산 지식 공장. 근데 이게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7, 80%가 예. 강남 아파트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순수 투자 목적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예, 예. 뭐 대부분 뭐 자녀 이름으로 많이 사주려는 분들, 이제 본인들은 뭐 이렇게 팔고 이사 갈 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뒀다가 나중에 이사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재건축되면은 입주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 강남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작년 한 4월 이전이 들어갈 찬스였던 것 같아요. 2017년 4월 이전. 예,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전세 끼고 사더라도 한 2, 3억 정도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그때 봤던 물건들이 뭐 대부분 한 뭐 적게는 4억에서 한 6억, 또 한강변 같은 데는 뭐 한 10억씩 오른 데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한강변 반포주공 경우에는 거의 뭐 평당 1억을 돌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이긴 하지만요. 또 뭐 새 아파트들도 보면은 이제 요즘 재건축이 조금 뜸하니까 또 새 아파트 쪽으로 불이 붙어서 뭐 물건도 보지도 않고 사는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끝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강남 아파트가 진행이 됐고요. 제 예상은 이번 장에서 강남 아파트 최고가는 한 1억 정도 갈 것 같고. 앞으로요? 아니요,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덜 좋으냐에 따라서 강남 지역별로 뭐 평균적으로는 한 5천에서 6천 이 선에서 멈추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평당가 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평당가죠.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적정 수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예측이란 걸 하고 예상이란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 가만히 있는 시장을 그냥 불을 붙여 놓은 격이 된 이런 자체들이, 그 김연아 의원이 쓴 글을 봤어요. 칼럼을 썼던데 그 부동산 정치야가 아니고 지금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제가 그 참 뼈 있는 한마디 같다 이렇게 저도 이제 코멘트를 달긴 했는데, 이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권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정책을 할 때 정책의 목표가 뭐 가격을 잡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이 다 들어가 버리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 건 맞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땐 정책의 목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거 복지해서 전체적으로 뭐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목표로서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든가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 단기에 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너무 비싸니까 거기 가격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놓은 대책들이 뭐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든가 아니면 아예 뭐 청약을 못 받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뭐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 수요 공급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못 사게 하는 대책을 만든 건데 사실 보면은 그게 또 뒤집어 보면은 못 팔게 하는 대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결과 지금 뭐 좀 비이성적인 과열이 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이 가격이 끝없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예. 특히 이렇게 뭐 지금 투자자가 많지 않은 장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그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이 보유세라든가 이제 종부세에 관련된 이런 대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잡는 대책을 제가 찬성하지는 않지만은 예. 어쨌든 뭐 투기 지역이라든가 강남 4구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유세나 종부세 같은 걸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맞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는 데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강하게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대책은 아니지만 정책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가 결국 이제 종부세를 강하게 때리니까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 절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그 또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좀 돌아가 보면은 강남 아파트가 주로 집중적으로 상승한 거는 2001, 2, 3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2005년 이후에는 강남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강북이라든가 외곽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2001년에서 2003년 한 3년 사이에 3배가 뜁니다. 강남 아파트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뛰었는데 당시 이제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3,000만 원까지 뛰고 그 평당 3,000만 원 가격이 사실 2005년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거의 2015년, 16년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7년 작년에 와서야 이제 4,000대가 깨지면서 뭐 올해 들어서는 또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종부세를 강화시키고 또 투자자가 없는 장이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줄면서 또 한정없이 추격 매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너도 나도 강남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왜 강남이냐, 왜 강남 불패가 얘기가 되냐 하면요. 결국은 강남의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지금 가장 성숙해 있을 때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강남은 개발이 됐고 198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은 한 절반뿐이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오니까 거의 완벽한 기반 시설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사실 재건축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고층으로 다 개발이 됐지만은 강남은 이제 저층 개발을 했으니까 이게 저층으로 개발한 것들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서 강남에 새살이 돋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택의 가격을 주거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은 성숙돼 있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 지역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테헤란로 변의 그 업무 지역 공실률이
2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 3대 업무 중심이 확고하게 딱 업무 중심지로서 자리 잡았다면은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뭐 상암이라든가 마곡, 황교, 송도 이런 쪽으로 일자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최근에 보면은 판교 같은 지역은 거의 그 업무지역 공실률이 0%대이고 또 점점 이 그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IT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신기술의 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집적성을 요하는 이런 업체들이 뭐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얻고 판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강남은 사실 겉으로는 화려한 전성기를 꽃피우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전성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김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남, 이제 강남이 앞으로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 대표님 말씀은 뭐 저희가 강의할 때 늘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뭐냐면 그 배드타운이나 뭐 저희가 이제 예를 자주 든 게 위례하고 이제 마곡을 비교하는데 위례는 이제 좀 독특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두 개 지역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이제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에 따른 그 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업무 시설의 공실률이 이렇게 많은 25% 정도까지 됐다는 거는 수요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빠져나가면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로케이션은 인구가 모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업활동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통 꼽는데 그중에 일자리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딜레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강남 저층 재건축들 또 일부 중층 재건축들이 진행이 돼서 이제 올 뭐 상반기에도 있지만은 올 상반기에는 주로 뭐 한 500에서 800세대 중형 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요. 또 올 연말이 되면은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거의 10,000세대 가까운 입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라든가 또는 뭐 둔촌, 고덕해서 이런 저층 재건축들이 2019년 내년 이후에 줄줄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남 4구는 오히려 전셋값에 있어서는 좀 전셋값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올 상반기까지는 빠지진 않지만은 헬리오시티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하방 압력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강남이 이미 갭 투자금이 거의 10억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을 때 뭐 10억이 올라 본들 수익률 100%가 되는 거고요. 또 이미 뭐 강남권은 아시다시피 뭐 다 투기 지역이고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지역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세금 거의 70% 내고서 기회비용 생각하면 이거 100% 오른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강남 쪽은 좀 다시 한번 깊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 갈 거야. 나는 강남에 들어가고 싶었어. 그냥 향유하면 살겠다는 분들은 뭐 그렇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 좋은 인프라 누리면 사시는데 목적이 있다면 예, 지역별 차별화는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거주한다면 괜찮지만은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먼저 가는 지역이 있으면은 또 나중에 가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지역별 차별화, 지역별 양극화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지역별 격차가 좁혀지는 장이 옵니다. 그 지역별 격차를 버리는 건 뭐냐면 많은 공급이 일어나면 갈수록 지역별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결국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3, 4년 지나놓고 보면은 다시 지역별 편차가 좁혀지는 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의 관점이라면은 오히려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에서 시점별로 차익을 볼 수 있는 쪽을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 강남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 안 될까? 뭐 안 될까는 제가 붙인 부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인생사 다 그렇죠. 뭐 올라가면 꺾일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 전문가들 예상보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요인이나 또는 뭐 미스매칭의 영향, 어떤 시기든지 미스매칭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가격이 올라간 이런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투자자가 많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강남 업무시설의 테라노 공실률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된다는 말 자체는 조금 더 싼 또는 훨씬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마치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밸리처럼 모여있는 마곡이나 상암이나 가산 디지털단이나 판교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모인다. 그래서 강남 쪽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요거는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어떤 변곡점이 나타나는 이런 중대차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하고 의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도 뉴욕제가 그거를 PM하고 FM 했던 그 아는 전문가에서 통화해봤더니 호가가 7억까지 올라갔대요. 강남역 쪽에. 대지 땅 평당가요? 예. 그래서 5억에서 6억 초반은 매매가고 실거래가고 호가는 7억까지 갔다는, 이게 과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때가 이제 버블이었다 소리가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문에서 나오는 곡소리가 날 금액인지 적정한 시장의 가격인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강에 가보면은 겨울에는 늘 북서풍이 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은 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강의 흐름의 물결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봐야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헷갈림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가 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 대표님도 뭐 70~80%가 강남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실 거죠,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목적 자체가 투자이냐 아니면 강남의 이 훌륭한 그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 학군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 그냥 삶의 질일 측면에 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봐야 될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도 날씨 춥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다음 주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